저희들이 이제 거래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죠? 법적 효과가 틀리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하고 개인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들이 이제 거래한다 그러면, 개인이 그죠? 어떤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무한 책임이죠. 본인이 있는 재산 다 그죠? 책임지는 거고, 그죠? 만약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뭡니까? 상속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그와 반대로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있죠. 법인.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보통 이제 보면 4가지 정도, 그죠? 저희가 많이 거래하는데요.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보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납입자분을 한도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주식회사랑 거래를 했다. 주식회사가 어떤 부실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거기서 책임질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거기서는 우리가 법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만, 그죠?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 그죠? 딴 데서 받을 채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유체동산, 예금,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법인 자체가 좀 큰 법인이라든지 뭔가 좀, 그죠? 납입자본이라든지 좀 활발하게 하는 그런 법인 외에는 어때요? 그런 법인 외에는 차라리 개인법 못한 데도 있죠. 그런 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법인이 부도가 됐다 그런데 보니까 법인의 대표이사, 그죠?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만 안 받아주죠. 그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 재산에 대해서, 그죠? 이 재산에 대해서 뭔가 빼돌렸다든지 그런 심정이 그도 그런 입증하는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받아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또 요즘에 또 유한회사라고 있죠. 그죠? 유한회사 같은 경우도, 그죠? 유한회사는 외국계 법인들이 많이 선호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주식회사는, 그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2인에서 50인 이상, 그래서 또 주식증이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유한회사도 많이 하고요. 유한회사도 마찬가지로 그죠? 크게 문제가 생겼다 책임질 때는 법인재산밖에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우리 합자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합자회사는 한 명, 그죠?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사원이라는 건 일반 사원은 아니고요. 이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사들, 그죠? 법인 등기사항 전문증에서 올려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합자회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합자회사의 재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죠? 희소할 수 있는, 그죠? 어떤 대상이 되는 거지만, 거기에 무한책임사원 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이 바로 연대보증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보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 같은 건 저희들이 이제 합자회사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어때요? 당연히 법인 재산에서는 저희들이 재산조사할 거고요.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죠? 각자 뭡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동산, 주로 많은 게 부동산이겠죠? 다른 건 잘 알 방법이 많이 없고요. 그죠? 물론 이게 나중에 재산 조회까지 가면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이 상대방, 그죠?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피고를 갖다가 법인과 무한책임사를 같이, 그죠? 피고 인력 묶어서 같이 소송을 해서 집행권한이 남은 거 가지고 강제집행 필수하고 그런 방법이고요. 한명회사는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무한책임사원이죠. 법인 재산도 그렇지만 개인 재산도 개인적으로도 책임질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 면에서는 한 명이 제일 좋고, 합자, 주식 유한은, 그죠? 그것보다 뒤인 거죠. 근데 간혹 그 주식회사다 그런 경우 같으면 나름대로, 그죠? 뭔가, 그죠? 공신력이라고 보다는 뭔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그죠? 커 보인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거래하면서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런 분들 보시면서 저희들 보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발급받을 때 올 때 상대방이 이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좋아요. 법인 등기 이사들, 임원들 주민등록 뒷번호 다 나타나는 걸 가져오라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 정보공개 동의 요청 동의서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에 대해, 이 개인들에 대한 신호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거 없이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정보법이, 그죠? 정보공개법은 많이 또 이제 비밀이라든지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아놓고 저희들이 한번 볼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우리가 직접 떼어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번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올 때 어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렇죠. 동시에 같은 걸 떼어보셔야 돼요. 이제 정보에 이제 보면 주민등록 뒷번호 같은 건 없겠죠. 없는데 또 떼어볼 때도 보면 그 말소사항 있지 않습니까? 말소사항 제외된 깨끗한 거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그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올 거고요. 상대방 여러분 거래선이 여러분은 뭡니까? 말소사항 포함된 것까지 다 떼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본점이 계속 이전됐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이전됐다든지 아니 또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감사들 뭐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든지 막 복잡한 법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법인들은 보면 우리가 보면 뭐예요?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내가 그걸 미리 확보해 놓고 뭡니까? 신용자산을 볼 필요도 있죠.